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DLS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우리 회원분들도 이제 뭐 리딩을 할 때 이제 채팅에다 올려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자 이슈 체크 영상으로 주제로 뽑았습니다. 자 DLS가 뭐길래 이게 무슨 뭐 손실이 뭐 원금 보장형이라 그랬는데 손실이 얼마가 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끝에 S가 들어간 파생 연계 상품은 그냥 피하세요. 요거는 무조건 원금 손실형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볼게요. 2019년도 8월 21일 수요일날 만든 영상입니다. 자 보면 DLS, ELS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효율이 없는 투자 상품이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결국은 깨먹을 수밖에 없는 언젠가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DLF, DLS가 뭔지를 보면 자 금리 연계 파생 결합증권 원금 비보장형 그러니까 금리 연계 파생 결합증권이 DLF, DLS라고 나뉘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파생 결합증권 이게 뭐냐? 자 유가증권과 파생 금융상품의 결합한 증권.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 끝에 S 뭐 요거 들어가면 이거 위험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번에 터진 게 이제 독일 국채금리인가?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한 이제 파생 상품 예를 들어서 5년 뭐 10년 있으면 5년 10년 동안 뭐 요런 파동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요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자를 얼마 더 주는. 예를 들어 지금 금리가 1% 뭐 1%대 금리가 은행에서 나온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3%에서 5%까지 금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거 이 밑으로 내려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에서 팔아먹는 거죠. 근데 지금 딱 보면은 뭐 영국 브렉시트니 어쩌고저쩌고 전세계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제가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주식 공매도처럼 때려버리는 거예요.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깡통 나죠? 자, 이자 수익률 2% 3% 먹으려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5년 10년 동안 2% 3% 더 먹으면 뭐예요? 한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뭐 거의 마이너스 50% 막 이렇게 해서 깡통이라고 보면 되니까 뭔 말이냐면 이게 파생상품이라는 건 만기이라는 게 있어서 만기까지 이게 회복이 안 되면 그냥 깡통입니다. 깡통이 나든가 아니면 잔돈 좀 주고 말든가 요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ELS도 마찬가지고 DLS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금융사에서 어떻게 조금 현혹시키기 좋게끔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냥 개인들한테 파는 거예요.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년 만기라고 찾아보자고요. 1년 만기 상품인데 플러스 날 때 2%에서 5%를 더 준다고 치자고요. 2% 5%를 더 주는데 뭐 10년에서 20년에 한번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한번 터져. 그럼 확률이 어때요? 90%에서 95%니까 굉장히 안전한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터졌을 때 깡통나. 자, 손실이 100%야. 손실은 100%까지 나올 수 있고 먹을 때는 2% 5%밖에 안 줘. 이걸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장 폐지되면 그냥 깡통이죠. 상장 폐지되면 깡통인데 상승은 무한대예요. 그쵸? 이건 거꾸로예요. 하락은 무한대고 상승은 2% 5%로 묶여있다고. 자, ELS, DLS는 요렇게 생각해보면 어때요? 그럼 20년 내리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20년 내리 넣어갖고 결국 이거 깡통 한번 만나면 무조건 깡통이라는 거야. 이게 올해가 깡통이 될지 내년에 깡통이 될지 5년 후에가 깡통이 될지 10년 후에가 깡통이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요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알면 자,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리하게 뭔가 리스크 요인이 생기고 뭐고 하면 큰 돈이 공매도 때려버리는 거야. 그냥 여기다 죽어버리라고. 만기가 1년짜리면 9개월 11개월 요렇게 해갖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선을 깨지 않으면 이 선을 이렇게 해서 5년 뭐 이렇게 왔는데 이 선을 깨지 않으면 자 2% 5%의 수익을 줍니다. 근데 어때요? 만기가 9개월 10개월이니까 여기에서 갑자기 돈을 몽탕 쏟아부라고 때려갖고 자 이 회복이 2개월 동안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깡통인 거예요. 깡통이든가 아니면 손실이 뭐 이 10배 20배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쓰레기 상품이에요. ELS고 DLS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왜냐면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손실이 100%가 가능하다 그래도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이 뭐 1000% 나오고 1000%도 가능하고 뭐 10,000%도 가능하고 이게 무한대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리스크한 상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식을 리스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죠. 근데 이게 만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연계한 거기 때문에 파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안전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여태까지 요런 부분들을 깨고 나간 적이 없어요. 뭐 안전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전부 다 되도 않는 소리다. 그러니까 수수료 띠먹으려고 파는 거겠죠. 자, 2019년도 자 현재 문제가 생긴 DLS 상품은 독일 채권금리 연계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채권이 독일이 계속 잘 나갔으니까. 근데 이번에 영국 노딜 브렉시트 문제라든가 유로존이 뭔가 지금 삐끗삐끗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보이고 글로벌 경기가 꺾이는 흐름이 보이니까 작살이 난 거죠. 이게 뭐 20년 만에 작살이 났는지 10년 만에 작살이 났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런 부분들이 작살이 나면서 요런 대규모 손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LS는 주가 연계 파생 결합증권. 자, 원금 비보장형입니다. 이것도 원금 비보장형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볼 때 뭘 어떻게 보면 되냐? 자, 원금 보장형을 원하는 분들은 그냥 ELB, DLB 보면 돼요. 끝에가 B로 끝나는 거는 원금 보장형이고, 끝에가 S로 끝나는 거는 자, 원금 비보장형이에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막 추천을 하면 그게 뭔데? 자, 끝에가 이게 B로 끝나는 상품은 이건 원금 보장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도 어때요? 코멘트가 이제 들어가서 막 은행에서 막 창구에서 팔라고 그러고 뭐 하면서 추천을 하고 해도 또 프라이빗 뱅커라 그래갖고 은행 PB들이 많이 요런 거를 이제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요런 걸 추천을 하면 어때요? 니나 사 그러면 돼요. 요런 것들은 절대 쳐다도 보지 말자. 뭐 이제 10년, 20년에 한 번씩 꼭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무슨 뭐 2%, 5%인데 손실은 몇 프로야. 이걸 미쳤다고 해요. 진짜 그지 같은 상품이라는 거지.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금융회사에서 어려운 말로 포장을 해서 팔아먹는 금융상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할 바에는 그냥 파생을 직접 하지. 리스크가 이렇게 있을 바에는 그냥 파생을 직접 하지. 뭐 하려고 이런 걸 하냐고. 그냥 뭐 2% 5% 받는 확률이 높다. 뭐 이게 90% 된다. 이게 확률이 높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10%는 깡통인데.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자고 요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DLS라는 거는 그냥 아까 뭐였어? 금리 연계 파생 결합증권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연계를 해서 파생 결합증권이고, ELS는 주가, 주식, 주식에 대한 지수,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이 파생 결합증권이 ELS고, 금리 연계 파생 결합증권이 DLS고, 요거 S가 끝에 붙으면 원금 손실형이다. 그리고 요런 것들은 분석을 해갖고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면 진짜 매력이 하나도 없는, 1도 없는 그런 상품들이다 라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 기준입니다. 개인적인 기준에 요런 것들은 끝에 S가 들어간 상품들은 그 리스크에 비해서 효율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선택을 하라는 거죠. 요런데 이제 자금을 묻어두고 하려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오늘의 이슈 체크는 DLS가 뭐길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